검찰 후속 조치로 대관람차 시설 해체와 원상복구를 추진합니다. 사업자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44개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이 차분히 치러졌습니다. 결시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2, 3지구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착공 시기가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전국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와 달리 국내 연수를 감시할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특별 감찰을 통해 여러 위법 사항을 지적하고 처분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 업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관광 테마시설. 전임 김철수 시장 시절 공모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가 92억 원을 투자해 조성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도 연간 74만 명이 다녀가며 관광 랜드마크가 됐지만 사업자 선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고 조성 과정에 행정 처리가 위법했다는 행안부 특별 감찰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도지사 승인 없이 추진된 대관람차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공유 수면을 침범한 대관람차 탑승동 시설은 해체, 원상복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그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들어간 돈이 많으니 이거를 인정을 해달라. 저희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설 건축물로 임의로 신고된 탑승동에는 2만 볼트가 넘는 고압 전류가 흘러 안전 문제도 있다는 게 속초시 설명입니다. 당초 대관람차 관광 테마시설은 조성과 동시에 속초시에 기부 체납해 소유권을 넘기고 업체는 20년간 운영하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어 이번 조치로 인해 양측 간 상당한 갈등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속초시는 업체의 사전 처분 통지 이후 청문을 실시하고 본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업체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속초시 요구대로 시설을 만들고 적법하게 운영 중인데 집행부가 바뀌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 됐다는 겁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지금 저희 법률 대리인 측과 긴밀하게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법률 검토를 하고 대응을 할 예정이고. 속초시는 협약 당시 단서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협약 사항에 보게 되면은 이 사업이 위법하게 소정의 목적에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대관람차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인 상황에서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속초시의 초강수에 상당한 파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강원도 수험생 결시율은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 가족의 품에 안겨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 아이를 보내고 난 뒤에도 시험장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 어머니. 긴장과 염려가 가득한 수능 시험일 아침 풍경입니다. 솔직히 생각한 것보다 조금 긴장되는데 결국엔 최대한 열심히 봐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지만 코로나 사퇴 뒤 4년 만에 격리 없는 시험을 치르며 씩씩한 응원전도 오랜만에 펼쳐졌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학교 문을 나서는 수험생들은 시원섭섭하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킬러 문항 없앤다 그러고 그런 좀 불안감에 좀 시달리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한 만큼은 잘 나온 것 같아서 후련하고 좋습니다.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는 이번 시험.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가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이번에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9월 평가원 시험 때보다 조금 더 어려워진 것으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킬러 문항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는 걸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나온 것 같아서 이번 시험에 응시한 강원도 수험생은 12,000명. 1,700명이 시험을 치지 않아 최종 결시율은 14.3%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결시율 13.7%보다 높아졌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20일까지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오는 28일 오후 5시에 정답을 확정 발표합니다. 수능 시험 성적표는 다음 달 8일 받습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수험생들 입시 관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수시 전형 결과는 다음 달 15일, 정시 전형 결과는 내년 2월 초에야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2024 대입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응급 수술을 받은 수험생이 병원 측의 배려로 시험을 별도로 치렀습니다. 속초 보강병원은 어제 새벽 복통으로 응급 수술을 받은 설악고등학교 수험생을 위해 1인실을 제공하고 환자가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도내에서 수능 시험과 관련해 신고와 현장 조치 등으로 4건가량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2, 3지구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 시행자의 의견이 엇박자를 내면서 당초 올해 착공하려던 망상 3지구 개발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는 특혜 의혹 강원도 감사 등으로 전 사업 시행자의 지위가 취소되고 현재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3지구에는 호텔과 리조트를 조성하는데 2지구는 현재 실시 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고 3지구는 실시 계획 승인을 마치고 설계와 보상 작업이 추진되는 등 진척 속도가 빠른 듯 보였지만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2지구의 실시 계획 승인 시점을 놓고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 시행자의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 연말을 목표로 했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3지구의 착공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자청은 실시 계획 승인까지 마친 3지구 사업이 연내 착공하면 2지구의 실시 계획 승인은 이후 내줄 계획이지만 사업 시행자는 2지구의 실시 계획 승인을 먼저 해줘야 금융권 대출이 용이해 3지구 개발까지 속도가 붙는다는 입장입니다. 경자청과 사업자의 엇박자에 대해 최근 강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의 의지와 지금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약간 상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업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1지구 개발 과정에 곤욕을 치렀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실제 사업 추진이 최우선 과제라며 3지구 착공에 앞서 2지구 실시 계획 승인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며 입장차가 조금은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대출이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좀 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 측하고 또 이 경자청에서도 하나하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망상 2, 3지구 사업 착공 여부와 시기가 전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지방의회에서 국내 연수를 갈 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해드렸는데 이 같은 이유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급히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최근 강릉시의회의 국내 연수를 놓고 외유성 연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의 섬꽃 축제를 구경하며 지역 의원들과 만찬을 즐기고 경주 불국사 등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온 사흘간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국내 연수가 아닌 다른 지역 축제와 관광지를 둘러보는 벤치마킹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연수 개념보다는 아마 우리가 선진 관광지 벤치마킹 차원에서 우리가 좀 갖고 비단 강릉시 의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대부분의 의회가 연수나 벤치마킹을 할 때 아무 계획도 심의도 보고서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국내연수를 따로 어디 심의를 받거나 계획을 공개하기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어서.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이후 해외연수는 전국 모든 의회가 공무 국외연수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지만
상대적으로 감시 사각지대인 국내 연수는 어느 곳도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았고 그래서 지켜야 할 것도 없는 겁니다. 국내 공무연수도 국외 공무연수처럼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방문지, 목적, 예산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국내 연수 역시 해외 연수와 같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가는 만큼 보다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해외 연수보다는 국내 연수에 대해서 이제 주목도가 낮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이게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없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의 모든 연수에 대해서 일정한 견제 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제도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고요. 강릉시 의회는 취재진에게 지금이라도 국내 연수 관련 규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갖고 할 필요가 있죠. 다 지금은 이제 모든 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원이자 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에 대해 시민들의 계속된 감시가 있어야 방만한 운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연 강릉시 의회가 약속을 지킬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 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중부 산지에는 대설 예비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강원 전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내륙에는 5에서 10mm의 비와 함께 곳에 따라 1에서 3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산지에 2에서 7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보된 만큼 빙판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부터 강원 내륙과 산지, 모레는 강원 전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경북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 중부선이 2025년 1월에 개통되고 동해 삼척 구간 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동해 중부선 2단계 영덕 삼척 구간에 올해 사업비 1,866억 원을 투입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인 포항에서 영덕 구간은 2018년 1월 26일 개통돼 디젤 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해선 중기존 노선인 동해 삼척 6.5km 구간과 공사 중인 구간까지 동해 중부선 전체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도 내년 말 마무리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